변화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 문제가 한순간에 생겨났다면 해결책도 한순간에 생겨날 수 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이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엔 정말 다르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다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막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새 처음의 결심은 점점 흐릿해지고 익숙한 그 감정에 휘둘려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작심삼일로 무너졌던 기억, 누구나 살면서 정말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는 쉽게 변하지 못하는 걸까요?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 능력을 깨우지 못하고 그저 그런 하루를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토니 로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변화는 오래 걸리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믿는 걸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쯤, 아니 수없이 의지력을 총동원해 변화를 시도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그 끝은 늘 실패였다. 그 실패의 기억은 뇌리에 강하게 각인된다. 그래서 변화는 힘들다는 인식, 시간이 오래 걸린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심지어 도전 자체가 무모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맹점이 있다. 우리는 변화의 원리, 즉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의지의 문제라고 믿는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지력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작동하는 전략, 검증된 방법,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무리 많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자극적인 문장을 되뇌인다 해도 당신의 삶은 전략에 따른 행동이 없는 한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를 가로막는 두 번째 벽은 바로 신념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라는 사람 자체가 막 큰 변화를 일으키고 그럴 수가 없어. 이런 말들은 겉으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무의식 깊숙이 박힌 자기 제한적 믿음에 가깝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즉각적인 변화를 경계하도록 학습되어 왔다. 그렇게 쉽게 바뀔 거라면 왜 다들 안 바뀌겠어? 그렇게 다 성공하고 다 부자 됐겠지. 이런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빠른 변화는 오히려 비정상적이라 여겨진다. 마치 진짜 변화는 천천히 어렵게 고통스럽게 일어나야만 정당한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건화된 신념에 의해 변화 자체를 차단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한다. 그는 오랜 시간 고민했고 마음도 이미 정리됐다. 이제 사직서만 내면 된다. 그런데 막상 아침이 되자 손이 떨리고 가슴이 막 답답해진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 현실적인 불안 때문일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지금 그만두는 건 무책임한 일인데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는 게 미덕 아닌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결정을 하다니. 이런 사회적 규범과 기준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회사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그만두는 순간 경솔하다, 참을성이 없다는 사회의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결국 그는 자신의 가치와 감정보다 타인이 정해놓은 그 기준과 그 타이밍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그는 변화의 문 앞까지 갔지만 그 문을 스스로 닫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결정이 사회와 문화가 만들어낸 조건화된 틀 안에서 반응하고 있을 때가 많다. 하지만 나는 전 세계를 돌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왔다. 30분 안에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샀다. 나는 젊었고 급진적이었고 건방지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엔 나의 확신과 사명이 담겨 있었다.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그것이 나의 미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독자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본 뒤 기억이 떠올랐다. 아, 뉴욕에서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도와드린 분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꺼냈다. 당신은 실패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너무 당황했고 충격을 받았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도왔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나에게 실패자라고 말한 것이다. 당신의 도움으로 2년 반 동안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모금 피우고 나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고 지금은 하루 4갑을 피우고 있어요. 그는 나를 원망했고 변화가 지속되지 못한 책임을 나에게 돌렸다.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사람들의 삶을 프로그래밍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준다거나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날 이후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단 한 번의 입력으로, 단 한 번의 자극으로 삶이 완전히 고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변화의 원리를 다시 정의했다. 변화는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조건화다. 이 개념이 완전히 내 안에 자리 잡은 건 아내가 부른 피아노 조율사 덕분이었다. 그는 말했다. 오늘 완벽하게 조율을 끝냈지만 다음 주에도 다시 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은 조율해야 해요. 왜냐하면 줄이 처음엔 완벽하게 조율이 돼도 시간이 지나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 원하는 소리를 지속하려면 반복해서 조여줘야 하거든요. 그렇다. 변화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가 핵심인 것이다. 인간의 감정, 행동, 신념도 마찬가지다. 단 한 번의 인사이트로 삶이 바뀌는 일은 없다. 우리는 매일, 매주, 매달 자기 자신을 조율해야 한다. 그 조율이 반복될 때 비로소 변화는 당신의 것이 된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싶다면, 진짜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당신은 단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조건화를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평생 지속되는 변화의 유일한 길이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조건화란 무엇일까? 이제부터는 그 방법을 알아보자. 당신의 모든 행동은 놀랍게도 단 2가지의 감정에서 비롯된다. 고통과 기쁨. 당신은 이 2 감정에 끌려 살아간다. 그리고 이 2 감정은 언제든지 당신의 행동을 바꾸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감정으로 움직인다. 진짜 변화는 복잡한 이론이나 긴 시간을 거쳐야만 가능한 게 아니다. 고통과 기쁨의 연상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같은 상황이라도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기쁨으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변화는 고통이 될 수도 해방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행동과 감정을 바꾸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바로 신경연상회로 조건화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간단하다. 지속적인 노력이나 의지력 없이도 당신의 신경계를 다음과 같이 재조건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행동, 습관, 목표에는 기쁨을 연상시키고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동, 감정, 패턴엔 고통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신경계는 늘 반응하고 있다. 무언가를 보고 어떤 감정을 자동으로 떠올리는 것도 과거의 경험에 따라 형성된 감정 연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감정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결국 변화란 감정과 행동의 그 연결을 재설계하는 과정인 셈이다. 누구나 삶에서 바꾸고 싶은 2가지가 있다. 첫째,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 둘째, 그 감정에 따라 반복하는 행동. 예를 들어 어릴 적 학대나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그 과거의 기억에 묶여 여전히 고통을 반복하고 있을 수 있다. 과식, 음주, 흡연, 마약처럼 삶을 조금씩 갉아먹는 습관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고통을 피하고자 잘못된 전략을 택했다는 것.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해로운 행동에는 기쁨을, 건강한 습관에는 고통을 연상하고 있다. 이 연상을 바꾸지 않는 한 변화는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속되기 어렵다. 장기적인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믿음의 전환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믿음은 바로 이것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당장 변화할 수 있다. 이 단순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나 시스템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다. 변화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 문제가 한순간에 생겨났다면 해결책도 한순간에 생겨날 수 있다. 당신의 삶 역시 결정적인 변화는 늘 한순간의 결단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그 변화의 순간이 왜 지금이 될 수 없단 말인가? 사람들은 변화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준비는 변화를 미루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행동은 결단 뒤에 오지 않는다. 행동이 결단을 만든다.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가져야 할 두 번째 믿음은 이것이다. 내 인생의 변화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이 믿음은 세 가지 확신으로 나뉜다. 1. 반드시 변해야 한다는 절박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살을 좀 빼야 돼. 미루는 습관을 고쳐야 돼. 관계를 개선해야 돼. 하지만 이런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진짜 변화는 나는 지금 무조건 변해야 한다. 이런 절박감에서 시작된다. 변화는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2. 내가 바꾼다는 책임의식. 삶이 바뀌길 바라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변화를 스스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하지만 변화의 원천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그러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타인을 탓하며 핑계를 만들게 된다. 3.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책임감을 느껴도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변화는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 믿음 없는 행동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심 속에 시작된 결심은 결국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변화를 위해 전문가나 코치,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건 정말 현명한 일이다. 그들은 당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그들은 당신을 바꿀 수 없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당신뿐이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지켜봤다. 그때마다 의문이 들었다. 왜 어떤 사람은 쉽게 변하고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방법으로도 변하지 못할까? 놀라운 사실은 형편없는 상담사와 만나도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했음에도 아무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우리의 신경계가 감정에 부여한 그 연결고리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전략도 소용없다. 하지만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고통은 피해야 할 행동에 기쁨은 원하는 변화에 연결만 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변화할 수 있다. 헨리 데이빗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당신은 이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당신의 뇌는 어떤 인공지능,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뇌는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변화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정말 그렇다. 필요한 건 단지 약간의 산소, 소량의 포도당이라는 연료뿐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뇌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뇌는 초당 최대 300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그 안에는 약 280억 개의 뉴런이 있고 각각의 뉴런은 100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수준과 맞먹는다. 그리고 이 뉴런들은 10만 마일, 약 16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신경섬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무려 지구 둘레의 4배가 넘는 거리다. 게다가 뉴런 하나가 신호를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0.02초. 눈을 깜빡이는 시간보다 10배나 빠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력한 슈퍼컴퓨터 수준의 뇌를 갖고 있는데도 여전히 고통과 한계 속에 머물러 있을까? 왜 계획했던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왜 결심한 일을 자꾸만 미루고, 왜 기회 앞에서도 움츠러드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다. 뇌는 무한하지만
당신이 그 사용 설명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 패턴은 이미 당신의 뇌 안에 자동화된 회로로 저장되어 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반복된 행동은 무의식적인 연상을 통해 강력한 반응 회로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회로가 한번 만들어지면 의식적으로 아무리 바꾸려 해도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뇌는 익숙한 감정과 행동을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변화보다 유지를 선택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에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결국 이 뇌라는 슈퍼컴퓨터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렇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위해 설계된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그 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 채 방치한다면 그 뇌는 오히려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려 들 것이다.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 반복되는 생각, 어느 순간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반응,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습관들, 이 모든 건 당신이 만든 게 아니다. 그저 훈련되지 않은 당신의 뇌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의 뇌를 다시 훈련하라. 이제는 더 이상 무의식이 당신을 끌고 다니게 내버려 두지 마라. 조종석에 당신이 앉아야 한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뇌에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뇌를 설계할 것인가. 뇌의 작용을 연구하는 신경생물학과 논리적 구조와 회로를 다루는 컴퓨터 과학, 서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분야의 통합은 신경과학이라는 혁신적인 세계를 열었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마치 수십억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는 것처럼 뇌의 신경 경로를 따라 실시간으로 이동하며 생각, 기억, 감정, 선택을 형성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당신이 갑자기 어린 시절 맡았던 비 오는 날의 소나무 향기를 떠올리고 좋아했던 뮤지컬의 멜로디가 어느 순간 귓가를 스치고 아기 손에 포동포동한 그 촉감을 생생히 기억해낼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감정이 풍부해서가 아니다. 바로 이 복잡하고 정교한 신경 연상 시스템이 그 경험을 뇌 속의 회로처럼 저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연결은 기쁨과 고통의 순간마다 뇌 속에 점점 더 굵고 깊게 각인된다. 예를 들어 뜨거운 불에 손을 댔을 때의 고통은 다음엔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게 해준다. 실패의 두려움과 연결된 감정은 시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부끄러움과 수치가 연결된 경험은 말문을 닫게 만든다. 그렇다. 뇌는 기억하지 않는다. 뇌는 연결할 뿐이다. 당신이 어떤 감정이나 행동을 처음 경험했을 때 뇌는 신경가닥 하나를 조심스럽게 연결한다. 그리고 그 행동이나 감정을 반복할수록 그 신경 연결은 점점 더 강해지고 굵어지며 더 빠르게 작동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초고속 신경도로라고 부른다. 감정의 신호가 그 도로를 따라 순식간에 움직이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화가 날 때마다 소리를 지르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폭식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괜히 정리를 시작하는 것도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굳어진 뇌의 길 위에 그저 서 있는 것일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반복적인 행동을 탓하며 스스로를 게으르다, 의지가 약하다고 자책한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당신의 뇌 속엔 그 행동을 자동으로 유도하는 굵직한 회로가 존재한다. 그리고 뇌는 그 회로를 안전하고 익숙한 경로라고 착각할 뿐이다. 그래서 뇌는 변화보다 반복을 선택하고 성장보다 유지를 선택하고 도전보다 회피를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담배를 끊은 사람이 계속해서 흡연 욕구를 느끼거나 쉽게 다시 필 수 있게 되는 건 그가 과거에 형성한 감정과 행동이 여전히 신경 경로에 그대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반복한 감정과 행동을 통해 그 신경 경로를 강화해 왔다. 자주 분노를 느끼면 분노 반응 회로가 강화된다. 자주 미루면 미루기 반응 회로가 활성화된다. 자주 좌절하면 자포자기 회로가 굵어진다. 절망스러운가? 하지만 희망은 있다. 이 신경 회로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온 특정 감정이나 행동 패턴이 있다면 이제 멈춰야 한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 길을 다시는 걷지 않는다고 결단해야 한다.
그러면 그 신경 연결은 서서히 약해지고 위축되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처럼 풀로 덮여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 연결이 약해지는 만큼 당신의 삶을 무겁게 만들던 감정과 행동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단,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중 연결. 이것이 당신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어떤 사람은 성공 직전에 모든 걸 스스로 망칠까? 왜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리는 걸까? 그 이유는 뇌 속에 기쁨과 고통이 동시에 연결된 회로, 즉 이중회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돈이다. 사람들은 더 큰 자유, 안정감, 성장, 기회, 영향력을 얻기 위해 돈을 원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탐욕, 죄책감과 같은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함께 품고 있는 경우가 있다. 결국 뇌는 이런 메시지를 동시에 받게 된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하지만 그건 위험하다. 나는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돈과 관련된 긍정적, 부정적 연상을 모두 적어보게 한다. 그 결과는 항상 비슷하다. 긍정적인 단어보다 부정적인 단어가 더 많거나 더 강하다. 당신이 만약 돈에 대한 10가지 긍정적인 연상을 떠올렸어도 단 하나의 강력한 부정적 연상이 있다면 그 하나가 당신의 재정적 성공을 가로막을 수 있다. 뇌는 마치 저울처럼 작동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저울이 감정의 강도를 기준으로 무게를 잰다는 점이다. 한번 상상해보자. 당신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든 항상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행동 자체를 멈출 것이다. 고통을 피하려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고 그 상태가 길어지면 학습된 무기력에 갇히게 된다. 그때부터 당신은 덜 아픈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덜 아픈 선택은 대개 더 나쁜 결과를 불러온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감정의 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당신의 뇌에 원하는 행동과 기쁨을 연결하고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은 행동엔 확실한 고통을 연결해야 하며 지금까지 자동으로 튀어나온 반응들은 의도적으로 끊어내고 새로운 트리거에는 긍정적인 감정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것이 재조건화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다. 이제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의 감정은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당신의 행동은 어떤 회로를 따라 자동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 연결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가? 아니면 당신의 자신감과 일상,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현재는 바로 그 감정의 회로가 만든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미래의 당신 또한 지금부터 설계하는 회로 위에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금 당신이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성과를 만들고 싶다면, 더 이상 같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길 원한다면 해야 할 일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감정의 회로를 다시 설계하라. 의식적으로 멈추고 의도적으로 바꾸고 단호하게 연결을 끊고 다시 잇는 것, 이것이 진짜 변화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라. 당신은 당신 인생의 진짜 설계자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데저테이였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